남원 임실 순창선거구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여당 후보들이 압승을 거둔 전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용호 당선인은 3개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으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 이행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기회를 준 유권자와 유성엽 후보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제 부안선거구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당선인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공약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진안군 투표율이 77.7%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접전 지역인 순창군과 남원시, 임실군도 70%를 웃도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에서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여당 후보들이 압승을 거둔 전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은 3개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으며 이번 21대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15 총선 남원 임실 순창 지역에서 이용호 무소속 후보가 50%대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이용호 후보는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 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시군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대한 우리 민심, 깨어있는 우리 시군민들 덕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엎드려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시군민의 뜻에 따라 민주당으로 들어가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 발전을 이뤄달라는 지지자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일하는 사람 또 제대로 된 인물을 키워서 이 낙후된 지역 발전을 해달라라고 하는 열망이 이런 표심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여 년간 고향인 남원에서 3번의 낙선이라는 정치 역경을 딛고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이 당선자. 여당 후보들이 압승을 거두는 전북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값진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남호입니다. 정읍 고창 선거구 지역민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였습니다. 윤준병 당선인은 정읍 고창 지역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부터 윤준병 당선인은 유성엽 후보를 30% 이상 앞섰습니다. 개표 내내 유 후보를 30% 이상 앞서 나갔지만 윤 당선인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선거사무소에서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당선이 결정되자 그때서야 기쁨을 나타냅니다. 우리 정읍 고창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했던 유성엽 후보 그리고 유성엽 후보의 지지자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당초 약속드렸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고 실행이 돼서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윤준병 당선인은 대표 공약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화,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 안전대책 강화를 꼽았습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대한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다듬어 나갈 계획입니다. 69%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을 결정지은 윤준병 당선인. 함께 나아가자며 자신을 선택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변화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열망을 제대로 담아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변화는 대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민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해서 우리 지역이 지금보다는 나은 그런 정읍과 고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읍고창의 해묵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자신하는 윤준병 당선인. 앞으로 4년 정읍과 고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김제시 부안군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의 선거사무소입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확실시되자 이 후보 부부는 꽃다발을 받고 환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거 초반부터 승기를 잡고 기세를 이어간 이 당선인은 무소속 김종회 후보를 개표년에 앞서면서 당선됐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영광과 행복한 마음이 김제와 부안 발전의 원동력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당선인은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을 위해 속도감 있는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우리 지역 주민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안전 기본소득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 군수님, 또 도지사님과 협의하는 당정협의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30년 넘게 진척이 없었던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통해서 김제와 부안의 발전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또 김제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경력을 살려 김제와 부안의 새로운 대반전을 예고했습니다. 김제와 부안의 새로운 대반전과 전환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또 송화진 지사, 또 시장님과 군수님과 함께 김제와 부안의 새로운 대전진, 대도약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부각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와 새만금 해수 유통 등 각종 현안을 어떤 해법으로 성과를 낼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해 4년 동안 일할 국회의원 선출이 마무리됐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21대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네, 국회의원끼리 싸우는 장면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봐도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이 계속적으로 낙후가 됨으로써 사람 인구가 줄고 그러면은 이 소상공인들과 이 서비스업, 이런 택시업계가 타격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지방살기에 앞으로는 좀 추진을 잘해서 이 지방이 좀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상인들이나 서비스업 뭐 이런 것들이 다 거시가 된다 이지. 도시는 지금 계속 택지 개발이나 막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람을 그 짝으로 몰아가는 그런 정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휴일이나 여가 시간에 즐길 곳이 별로 없어서 도서관이 아닌 어린 친구들이 편하게 웃고 떠들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젊은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없지 않나.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김제시가 좀 평균 나이 연령대를 보면 좀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확실히 그래도 이런 시 이렇게 여기가 그래도 중심이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젊은 막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많은데 너무 그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만 집중돼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집중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조금 개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읍사랑 상품권이라는 것을 지금 유통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상인으로서 지금 받아들이는 저는 입장이 굉장히 조금 홍보가 일반 시민한테도 좋고 저희 상인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정읍사랑 상품권과 비슷한 이 정읍 시민들만을 위한, 더 나아가서 전국에서 정읍시로 관광 오는 관광객들까지 같이 포함되어지는 그런 상품을 더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지역 투표율이 67%로 마무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21대 총선에서 전북 동인 154만 2천여 명 가운데 103만 3천여 명이 투표소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진안이 77.7%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남원 74%, 정읍 65.4%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최근 20년 동안 치러진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자체 예산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자치단체들이 정부와 전북도의 관련 사업비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등 재정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체 재난지원금은 긴급 추경, 예비비 등을 통해 확보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프리랜서 등 일일 지원이나 진행 예정인 정부 긴급 재난지원 등 정부 매칭 사업비 확보가 과제입니다. 도내 시군은 코로나19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지원금의 감액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조만간 시행 예정인 정부 긴급 재난지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담입니다. 각 시군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투입한 상황에서 대규모 국가 지원 매칭 예산이 가중되자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잉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논의되지만 시군별로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다음은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도내 버스업계가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버스업계 가운데서도 가장 큰 피해에 놓인 것은 시외버스인데요.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가 대거 확산되던 2월 25일 도내 시외버스 5개 사업장이 전북도의 버스 138대에 대한 휴업을 신청했습니다. 시내버스 또한 승객이 감소해 전주, 익산, 군산 시내버스가 지난달 23일부터 각각 10대, 9대, 12대 감차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는 이달 5개사 대표자 회의 등을 갖고 기존 10대보다 4배 많은 40대를 감차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도내 버스업계 전 업종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적절한 지원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은 흐리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8도, 남원과 순창은 9도, 정읍 10도, 김제, 부안, 고창은 11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임실 15도, 남원, 순창 16도, 고창은 17도, 정읍 18도, 김제, 부안은 19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빨래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낫겠고요. 세차 효과도 짧습니다.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 비 예보가 많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내내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흐리고 구름 많다가 수요일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출과 모임은 당분간 조금만 더 자제해 주시고요.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도 잊지 말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동참이 모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지역 주민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소식을 깊고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